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온통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가는 물론이고 20대, 3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허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는 노력을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회의 등 의정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투자한 방법이나 투자 규모도 규모이지만 기법이 전문가들도 놀라게 할 정도로 매우 전문적이고 부적절해 보이는 방법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암호화폐 매매 거래를 시도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주식 등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투자를 금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고 그만큼 자칫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공직자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여당,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미국의 의원들의 코인 투자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을 토대로 해서 코인 투자 관련된 미국 의원들의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5월 5일자 시티인사이더는 와일드 웨스트인 암호화폐 시장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안 제정의 주 목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와일드 웨스트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제도권 밖에서 많은 범죄와 땅 따먹기식의 행태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광활한 미국 땅을 통제 관리할 법이나 규정이 제대로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던 서부 개척 시대가 지금의 코인업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암호화폐로 인한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이 투자 브로커 등의 설명만 듣고 또는 개인이 부족한 정보를 갖고 투자해서 돈을 몇만 달러부터 수백만 달러에 잃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에 마치 담뱃값에 흡연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처럼 매우 위험한 시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은 복구할 수 없으며 암호화폐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경고의 문구를 달아야 한다는 법안을 최근 커네티컷주에서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는 미국의 각 주는 주대로 연방정부와 의회는 정부와 의회대로 고민거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72시간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ATM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ATM 키오스크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구입 금액에 대한 제한이 2,5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금액에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고지하도록 조치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자 디크립트 인터넷 뉴스에서는 미국 의회에 보고된 보고서에 따르면 5명의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방 상하원의 그 총 의원 수가 535명인데 이 중에 5명이라면 1% 미만으로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투자율은 10%와 견적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숫자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를 구입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는 공정성 유지 문제와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자산들을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인사이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하원이 58세, 그리고 상원이 64세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의원 보좌진들과의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세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 의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아마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의회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에서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NBC 역시 의원들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보도했는데요. 금년 2023년 2월 15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8명의 국회의원 또는 직계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약 $1,000에서 많게는 $10만 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거래했다고 CNBC 자체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간사인 팻 투미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의 공화당원이 암호화폐를 매매했고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일리노이주의 마리 뉴먼 하원의원 한 명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총 거래액은 약 22만 9천 달러였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으로 4만 달러,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밈코인인 다치코인에도 약 3만 2천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CNBC는 이어서 이런 미국 의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의원들의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로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 역시 의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하는 규정처럼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혼돈은 합동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이 청문회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입법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를 입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관련된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청문회 끝에 맥켄리 하원 의장은 2개월 내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크립토 마켓 스트럭처 빌이 제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 제안의 골자가 발표가 되고 또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제안된 법안이 법으로 결정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규제와 자율, 그리고 입법과 준수에 대한 법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의원들이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내용은 한국 사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입법하는 시간을 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는 인사이더 그리고 코인데스크 등 미국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들은 김남국 의원의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거래, 한국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라고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4차 산업의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없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규정들이 그랬듯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도 시간의 문제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정해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칼은 활인검이 되기도 하고 살인검이 되기도 하죠. 같은 맥락으로 기술은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한 편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기술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편리를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은행에 있는 내 돈 해킹 당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내 크레딧 카드를 도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염려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비즈니스를 하신다고요? 혹시 직원의 횡령이나 크레딧 카드의 오용이 염려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개인과 비즈니스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과 비즈니스의 여러 계좌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출 내역을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시겠죠. 이제부터는 해킹과 도난의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안심 BCFI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BCFI는 은행처럼 자금이체나 송금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큰 기술을 탑재해서 해킹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안전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금융보안 BCFI 꼭 가입하셔서 내 돈도 지키고 부자 되세요.